안녕하십니까. 10번째 시간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이라는 파트이고요. 우리 교재 217페이지 제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는 4월 27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10주차.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에 임하시면서 아이들 이름 외우고 하루 일과 좀 적응해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아마 하루하루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 돌아올 때쯤 이제 애들이 이제 아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 애들이 예쁠 텐데, 지금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여러분하고 적응하느라고 좀 여러 가지 마찰, 또 관찰, 또 선생님들한테 피드백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담금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이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장 학대 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그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침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1990년도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00명 중 9명 정도는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반응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심각한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해서 학대받는 부모가 되는 세대 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 때문이죠.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치료가 필수적이며 국가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기관이 상당수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기까지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9장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아동학대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아동학대의 현황,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를 살펴본 후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9장이기도 합니다. 218페이지예요. 케이스 스터디가 안내가 되고 있는데 중앙일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인 201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 아동학대 우수사례 보고서에 2010년도에 토끼가 구한 아이라는 내용의 사례 보고서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의 사례. 안동성당에서 관리하는 텃밭에 토마토, 당근, 오이 등이 자주 없어졌다. 토끼가 와서 먹는 것이 목격되자 한 번 더 토끼를 풀어놓으면 토끼를 잡아먹겠음이라고 경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토끼 대신 한 아동이 방울토마토를 따먹는 것이 목격이 되었고 아이가 배고파서 먹었구나 하는 생각과 측은한 마음에 아동을 따라가 보니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동 모는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모습을 내보이지 않았고 3평 정도의 방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하였으며 아동과 아동모, 강아지 2마리, 토끼 1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쓰레기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은 신체에 배어있는 악취로 인해 같은 반 아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수개월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동 가정의 상황을 목격한 분이 보험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보험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아동모의 정신질환과 아동에 대한 방임이 심각하여 아동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을 하였고요. 이에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친인척들과 10년 전 이혼한 친부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협조로 아동모의 입원 치료를 지원하기로 하였고요. 아동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나 아동은 일시보호쉼터에 입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동모는 남편의 성실하지 못한 생활과 외도에 대한 실망으로 이혼을 하였고요. 부모의 이혼 후 아동모에 의하여 양육되어 온 아동은 아동모의 영향으로 남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례 개입 초기에는 남자 상담원에 대한 경계가 심하였으며 아동부를 만나는 것도 거부하였고요.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개선을 위한 아동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아동과 아동부의 관계가 호전되었고 아동은 쉼터에서 퇴소를 하여 아동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모는 자립을 위하여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재봉과 한복 만드는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동부와 함께 아동을 공동 양육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 지능이 낮고 일상생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측정되었던 아동은 가정 환경이 개선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도 향상이 되었고요. 학업 성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고 교내 외에 각종 상도 수당을 하였으며 학급의 부반장도 역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모는 이혼 당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호전되어 아동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아동모는 직무 능력 향상이 되어서 1년에서 2년 이내에 독립된 가게를 운영할 희망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모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아동어 가정의 밝은 미래가 예상이 된다라는 10주년 기념 아동학대 우수사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케이스 스터디로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학대를 이해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고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발생 현황의 파악, 법적 조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동학대는 보다 협의의 관점에서 주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이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최근의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까지 확대되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까지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학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거,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과 아동에게 적절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것,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크게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 학대, 방해 및 유기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즉, 부모 또는 보호자의 고의로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면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칼 등을 흉기, 또 화학, 물질,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 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 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교사가 바늘로 아이 발바닥을 찔러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케이스가 뉴스에 나왔던 쇼킹한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핥히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가장 쉽고요.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이유 없이 상처가 발견이 되면 신체적 학대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아기와 학령기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동의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처가 발견된다면 신체 학대를 의심하여 초기부터 신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학대라는 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아동은 비웃고 거부하고 창피를 주는 등의 심리적인 학대를 통해서도 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망적, 거부적, 적재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고 내쫓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가족 내에서 따돌리는 행위, 아동이 가족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애들이 되게 이제 성인에 대한 부분으로 신뢰감을 가질 수 없고 또 아빠나 엄마가 폭행을 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되게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울한 정서를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돈을 벌어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은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인 불안이나 갈등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들려주다 보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참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 새삼 이 녹화를 뜨고 있는 다른 4월이지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주이거든요. 그래서 새삼 이 학대를 받는 상황에 대한 이런 노출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들려주다 보니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잘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서적 방임 또한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이고요. 정서적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심리적 요구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반응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요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동을 안아주거나 아동과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을 나누는 것 등과 같은 정서적 자극이 결핍이 되면 아동의 발달 지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육시설에 자란 아동들이 양질의 물질적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달 질체를 보인 이유 중 하나가 정서적 자극의 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적 학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이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아동을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부분입니다. 아동을 과하게 놀리는 경우, 귀에다가 막 빵꾸똥꾸야 너는 왜 머리가 크니, 머리카락도 없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야한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나 책을 보여주는 거 아동에게 이 아저씨 나쁜 사람입니다. 아동을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지는 거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그 기억에 나는 연수가 있는데요. 그 태풍 링링이 왔을 때 배재대학교에서 연수가 있어서 이제 대전까지 연수를 갔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제가 이제 아동 학대 관련 성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부분이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낯선 사람이 아이의 몸을 만질 때 안 돼요. 제 몸은 소중해요.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내하고 가르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민 교수님이 대구 카톨릭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 교수님께서 아이한테 뭐 안 돼요. 그러면 더 귀여워서 더 만질 수 있으니 안 돼요 말하기 전에 그 아이가 최고 속도로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는 출구라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곳을 확보하고 너가 있는 힘껏 달릴 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그 아저씨 그 사람과 멀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을 교육을 받는데 머리에 망치를 맞는 것처럼 띵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돼요. 내 몸은 소중해요. 이렇게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친 건 아닌가라는 프로그램도 저도 그렇게 짰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안 돼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쟤를 만져요. 이렇게 뭐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도망을 치는 부분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옮기는 부분으로 가르치는 게 더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원치 않는 부위를 만지는 것. 그 다음에 아동에게 억지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변태 할아버지네요. 그 다음에 아동을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너는 그것도 못하니 뭐 이런 말들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받아봤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그게 묘시해서라기보다 우리의 습관적인 말투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투조차도 이제는 이게 존중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기 전에 시험에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더 맞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픈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잠깐 며칠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거를 되뇌이고 한번 글로 써보고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대면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언어적인 습관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정화되고 유아교육 전공자로서의 자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이런 멘트들이 일부러 하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았던 아빠한테 받았던 너도 너 같은 딸 꼭 낳아라 뭐 이런 말들이라든지 너는 왜 누구 딸보다 못하니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누군가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정화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연습해서 발설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는 아동을 심하게 때리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이고요. 아동을 나쁜 쪽으로 꿰는 거. 사바사바해서 이제 막 이상한 데를 데려가는 거죠. 여기는 아동을 돌보지 않는 거, 아이를 하인처럼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본인 모양만 꾸미는 엄마, 아동의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는 거, 아이는 외로운데 너무 바쁘세요. I'm so busy. 아동이 교육이나 여가를 즐길 시간을 박탈당하는 거.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이의 쉼, 아이가 즐기고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교에서 아동을 때리거나 무시하는 거. 이제 우리도 이런 환경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동의 의료적 요구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아픈데 곧 나을 거야 하고 안 가는 거. 저 이런 학부모 봤어요. 사실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더 안 가는 거에 대한 이상한 신념들이 있으신 학부모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경험했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출산을 하셨고 산파를 불러다가 오히려 산부인과 진료비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안아키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이를 정상적으로 부모가 예방접종을 시키는지 법적인 그 의무 필수 예방접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단생활을 시작할 때 내 몸을 지키는 부분도 있고 나와 주변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수도, 홍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를 나눠서 하는데 제가 경험한 학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으신 학부모셨어요. 무지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안 시키는 것도 있고 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알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약물에 대한 것들을 아이 몸에 집어넣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학부모이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어린이집 원장의 임무 중에 그 아이에게 예방접종의 시기를 알리고 권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안내를 했고 제가 못할 때는 이제 간호사를 보내서 간호사한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을 사인을 받아요. 일부러 나중에 그런 부분에 책임전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내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선택으로 안 했던 부분. 하지만 부모도 아이가 이제 알레르기가 심해서 그런다라는 뭐 의료적인 그런 뭔가 방안이 있으시겠지만
의료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학대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말한 그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제가 현장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그런 학부모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오염도 많이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지금 전 세계가 2년 가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이런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건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백신이라는 건 5년 이상의 경과를 보고 그 효과를 증명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그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보니 우리가 다들 화이자라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의료적 요구를 무시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해까지 갔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세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사태가 장기화 될 거고 또 이게 종식이 되면 그 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메르스 때문에도 한참 또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집단 생활의 에티켓을 여러 가지를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스쿨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고 집에서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아이가 교육적인 부분을 또 이 연령의 아이들은 사회성이라는 건 집에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또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룰, 약속, 에티켓, 에티튜드 이런 것들을 익혀가고 습관을 길들이는 부분이 필요한데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동을 보호자 없이 혼자 두는 거. 집에 혼자 있어서 그때 그 라면 형제들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고 한 명은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동학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성적학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적학대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입니다.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 성적 학대는 가족 및 친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가족 외부의 성적 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가감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합니다. 놀이로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종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고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 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아동 매춘이나 아동 매매 등의 행위,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유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행동은 아동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학대에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성적 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아동들을 학대 행위자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주변 성인들의 굉장한 민감한 관찰이 요구되는 부분이기